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오늘도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네. 잘 모르는 네. 무당 선생님의 샤먼 이야기 네. 신기반기 네.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번에 돈나무 영상을 찍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네. 정보들이 핵심 내용 등이 많았는데 네. 이 돈나무만큼 한국인들이 관심 있는 그림이 찾아보니까 폭포수랑 잉어 그림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사주상으로, 명리학상으로 수가 돈이에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잡기 위해서 폭포 그림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유입된다. 그러니까 지금 풍수지리 명당 한남동, 성수동이 물이 고인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 자리가 물이 고여서 이렇게 고여서 돌아 나오는 자리입니다. 강남도 물이 고이는 자리.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그 물이 고였던 자리가 그 돈이 고인다고 그래요. 근데 고이기만 하면 안 되고 흘러나가는 자리가 되는 거죠. 고여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토사가 쌓여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양분이 고이거나 토양이 또 어느 정도 비옥한 곳을 말하겠죠.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는 곳이 돈을 버는 자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 사진이 어떻게 보면 재물운을 올려주는 그림인 거네요. 그렇죠. 그 물이 떨어지는 그림을 많이 보는데요. 폭포수가 굉장히 좀 힘있게 떨어지면서도 밑에 물이 어느 정도 고여있는 사진이어야 됩니다. 아, 떨어지기만 한 폭포만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밑에 강처럼 이렇게 흐르는. 그래야 고이거든요. 그러니까 옹달샘처럼 고여있는 그 천지연 폭포가 가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명확한 표준화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천지연 폭포. 제주도. 그렇죠. 제주도 천지연 폭포 있죠. 그래서 아마 천지 그림도 괜찮습니다. 전물운에는 천지 그림도 괜찮아요. 천지 호수가 그 위에 봉우리에 그 물이 항상 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징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백두산 천지 그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물운 담는 데 좋습니다. 실제로 걸려있는 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저도 요번에 오픈하면서 걸었습니다. 네. 이 흐르는 물을 이꼴 제물로 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이 고여 있어야 그래서 한강이 굉장히 그 강폭이 넓으면서 물이 많이 고여 있죠. 맞아요. 그걸 갖다가 댐으로 갖다가 어느 정도는 또 조절을 하죠. 그렇죠. 수량 조절합니다. 그 상수도원에서 어느 정도 그 팔당댐에서 조절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 세계 유례 없이 그 발전이 가능한 나라이긴 합니다. 한강이 그렇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한강이 폭도 깊고 네네. 물도 고이지만 수량도 고여 있고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전 세계 유일합니다. 그리고 강폭이 굉장히 길어요. 바다 정도로.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서울이 그래서 도시 발전이라든가 야경이라든가 무슨 행사를 해도 멋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무속적으로 봤을 때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풍수적인 이유가 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양천도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수심이 깊으면서도 어느 정도 강줄기가 크기 때문에 한양으로 천도에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이 폭포수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만큼 많이 걸려있는 게 사실 이 잉어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잉어가 아무래도 수명장수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의 번영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또 자식이랑 연관이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고 풍요롭고 그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어도를 갖다 놓으면은 9라는 숫자 자체가 완벽한 수거든요. 부귀 영화가 다 따른다는 수예요. 그래서 9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중국인들 8 좋아하잖아요. 8. 그러니까 무한대로 돈이 들어온다. 8자 자체가 이렇게 무한대. 계속 도니까.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물이 돌고 돈다.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구어도면 뭐 9마리 잉어인가요? 그렇죠. 잉어가 9마리다. 그래서 제가 그 금붕어 얘기하면서 어항에 놀 때 그 한 마리만 놓든가 2마리는 놓으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숫자의 의미가 있는 그죠. 거예요. 숫자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붕어 같은 경우 아니면 잉어 같은 경우 물고기 같은 경우는 한 마리만 두시면 좋고요. 만약에 2마리 두시면 좋지 않거든요. 그것이 그 분열이나 아니면 파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3마리 정도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5마리 이상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홀수가 일단 좋은 숫자네요. 그렇죠. 홀수로 두셔야 돼요. 그리고 5마리 이상 두셔야 되고요. 4마리 전까지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1마리 놓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2마리는 원래 물고기 두시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사실 이 잉어 그림 하면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잉어들이 있어요. 네네네. 진짜 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흰색에 빨간색 무늬 있는 잉어도 있고요. 그쵸. 황금색 잉어도 있고 그죠. 아예 흰색 잉어는 사실 선생님 신당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하얀색, 백색은 조금 더 그 유일한 아니면 명예상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돼, 기술적인 아니면 본인의 뭐 특허라든가 그 남다른 뭔가 재주를 갖고 있다면 하얀색 걸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재주를 명예나 상승, 명예상승이나 사회적 지위의 그 상승을 원하시면 흰색 걸어놓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재물의 풍요를 원하시면은 그 어떻게 보면 그 황금색 구워도 걸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흰색에 빨간색 있는 거는 자녀의 그 발전과 아니면 가와만사성 하시면 그거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금붕어 같이. 다들 의미가 확실히 있는 거네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미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가겠죠. 그렇죠? 안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또 궁금한 게 선생님 갤러리를 와보신 분들은 네. 아마 이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이 이 방송을 하시는 스튜디오 바로 옆에 네. 어항이 있는데 네. 그 위에 진짜 뭔가 영검한 이 간달프? 네, 간달프 네. 있었죠. 네. 그 커 보이는 사실 어. 폭포수 그림이 있어요. 네. 이 어디 위치에 놔야 되는 위치도 사실 있는 건가요? 그죠. 아무래도 그 입구에 놓으셔도 좋고요. 그 폭포수 위치는 그 나쁘게 그 뭐 평가할 건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근데 대신에 뭐 동쪽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집에 놨을 때 동쪽에다 못지라는 것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지 그 뭐 액자를 걸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닥에다 놓는 거는 기운이 펼쳐지지 못하니까 위에다 걸어 놓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위에 천장부터 밑에까지 물이 내려와서 흐른다는 의미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집에 고인다 의미가 돼야지만 재물이 고이는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많이 걸어 놓는데, 가장 좋은 거는 집안에, 그러니까 병원년부터는 그 화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물기운, 수기운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폭포 그림이 많이 먹히긴 합니다. 그래서 수족관이든 제가 물 떠놓는 거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수기운이 부족하다 보니까 화기운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물그림이나 물그릇을 갖다 놓거나 수족관을 갖다 놨을 경우에 그 금전적인 마름, 그러니까 지금 돈 마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게 수기운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덥다 보니까 가뭄이 일어나죠. 돈가무임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 명리학적으로 풀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게 마르지 않기 위해서 마르지 않는 수가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폭포 그림 걸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그 폭포 그림 밑에 어항들이 일렬로 있는 거네요. 그쵸. 저는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자, 무속적으로, 자, 용왕을 갖다가 재물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을 갖다가 재물로 보죠. 그래서 용한테 그 재물을 빌거나 아니면 용이 승천하면서 뭔가 소원을 이뤄준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용이 여의주를 물고 그 하늘로 승천하고 나면은 재물을 뿌려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이 강할 거예요. 그래서 용궁에 가서 빌면 재물이 얻어진다. 아니면은 그 용왕님께 빌면은 재물을 준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왕 관련해서 용 그림을 많이 그려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용궁 대신에 아무래도 그 수족관을 놓거나 아니면은 그죠? 물고기를 키우거나 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저는 용궁불사가 있기 때문에 그 수족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서 가는 데마다 수족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다 근처에 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족관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 갤러리 바로 앞에도 강이 있는데. 네. 근데 어찌됐건,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이제 법당 지금 옥상에도 지금 아마 지금 보라색 꽃이 아마 많이 피어 있을 거예요. 아마 저게 불의옥잠인데요. 제가 항상 물을 갖다가 저기, 많이 담아 놓기 때문에 거기 불의옥잠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승리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좋은 꽃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키우는 것도 있지만, 용궁이 좀 용궁줄이 강하신 분들은 아니면은 용궁불사 아니면은 용왕의 자식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점사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궁줄이 강하시네요. 이런 점사가 나오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수족관이나 아니면은 그 수반에다가 아무래도 수세심을 키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사실 폭포수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밑에 강이 있는 그림이 좋은데 비싸게 주고 샀는데 물줄기가 뭐 바깥으로 뻗쳐나간다든지 혹은 뭐 어떤 특정 방향을 향한다든지 방향이 아무래도 집으로 향하면 좋겠지만 그 집으로 그렇게 향한 그림을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러면 집 안에다가 놓으시면 되죠. 중앙에 거시면 돼요, 사실은. 중앙에 거시면 집 안으로 들어오지만 그 바깥에 걸거나 바깥쪽 향하게서 걸면은 아무래도 여파가 있겠죠. 그럼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네. 건데요. 사실 물하면 집에서 가장 물이 많은 데는 뭐 싱크대나 네.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데 걸면 좀 더 물이 넘치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물을 적당히 배치해야지 물이 넘치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은 사람이 물 그림을 갖다 놓으면 피곤하겠죠. 자, 하루에 2리터를 먹어야 되는데 4리터 먹으면 어때요? 처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물 과다 섭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멍청해지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 중독. 밸런스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이나 그런 데 안 두는 이유가 주방에 물 많은데 거기다 폭포수까지 갖다 놓으면 이거 쓸려갈 수 있는 거죠. 재물이 폭파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거시는 게 좋은 게 테레비가 화예요. 화기운이죠. 전자파 옆에 두시면 어느 정도 그 화기운을 또 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실에 두라고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거실이 거의 벽면이 제일 넓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보통 집이 그렇죠. 거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뭐 나는 평수가 좁은데 어떻게 해요? 뭐 이러신 분 많은데 평수가 작은 집일수록 풍수를 많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수가 큰 집일수록 풍수를 많이 따지는 거 사실은. 왜냐하면 24평 이하의 집은 풍수를 많이 따지지 않아도 그렇게 화근이 많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근데 평수가 너무 큰 집은 돈이 고이질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평수가 큰 집일수록 풍수지리를 더 많이 가미를 해야 되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로얄 사이즈는 24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24평이 재물이 제일 안 세면서도 가장 유리한 집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좁은 집에서 많이 살잖아요. 맞아요. 많이 잘 살았었죠, 한동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수지점 위점이 있기 때문에 거실에 두는 게 좋고요. 또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같이 볼 수 있는 또 기회도 있고요. 또 1인 가정이다 또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또 이러면. 어찌됐건 테레비 보시는데 놓으시면 아무래도 TV 보는 시간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제일 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눈요기도 좀 할 수 있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기운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침실에 두시면 피곤하겠죠?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실제로 뭐 가게 가면 백두산 천지 사진이 걸려 있거나 폭포 걸려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쵸. 선생님이 걸어놓은 사진은 네. 뭔가 실제로 존재할 것 같으면서도 저런 곳은 없을 것 같으면서도 좀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요. 뭐 그렇죠. 선생님만의 보시나 뭐 안목 아니 뭐 선생님 신당에 걸려 있어서 영감함이 더해진 건가요? 아무래도 기운을 조금 더 가미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저도 제가 이거의 무업을 또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운이 아예 전달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지녔던 물건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소지했던 물건에 그 사람의 기운이 묻습니다. 그래서 신령의 기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좋습니다. 그럼 일반인 분들도 사실은 이 그림을 선택할 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네. 본인이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마음에 드는 건 고르는 거 좋죠. 기준이 자 일단은 자 폭포수 줄기가 너무 여러 굴레 짤짤하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강한 줄기로 내려오는 것이 좋고 자 밑에 몰이 고여 있는 게 좋다. 근데 모르겠다. 천지연 비슷한 거 찾으시면 됩니다. 야 이 그림이 천지연이랑 조금 약간 카피 그 느낌이 크다. 그런 거 고르시면 되고요. 그래도 못 고르겠다. 백두산 천지 그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못 고르겠다. 네. 사실 선생님 갤러리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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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실 또 이 궁금한 네. 게 이 폭포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잖아요. 네, 네, 네. 이 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물론 선생님은 무당 선생님이고 네. 신점 0점을 보시지만 네. 제가 어디서 주워 듣기로 네. 사주에 수가 많다, 네. 물이 많다 네. 그런 분들은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많다고 안 걸 이유는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걸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게 병문년이라서, 정민년이라서, 화의 시대라서 걸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옛날에는 걸었으면, 자, 언제 그랬냐면, 기해년부터는 물의 기운이 강했어요. 그래서 수기운이 많은 사람들 일이 안 됐을 거야. 일이 안 되고, 뭔가 일이 꼬이고, 또 재물이 좀 뭔가 순환이 안 되고 엉켜 있고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물의 기운이 너무 과해서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화의 기운으로 넘어갔거든요. 기운 자체가 바뀌면서 물의 기운이 조금 부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화가 많다. 그럼 물의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이 좀 조급해지지 않는 거죠. 그런 거 있습니다. 자, 물을 보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건 있죠. 근데 너무 자주 보면 외롭거나 그죠? 우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함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 정도 거는 건 상관이 없지만 뭐 중구난방 막 여기저기 다 걸어놓으면 그 문제 있지 않을까요? 정신적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또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사실 실제로 기해년 19년도잖아요. 네.
그때 사실 홍수가 굉장히 많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합니다. 그렇죠. 기해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부터 사건 사고도 많았고 또 물로 인한 피해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땐 그랬고 지금 이제 화해 기운이 돌아오면서 불에 대한 피해가 많은 거죠. 지금은 홍수 피해보다 그죠? 불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시래기 불나고 그쵸? 가뭄오고요. 그리고 이제 산불도 많이 났고요. 그렇죠? 작년부터 산불 엄청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그리고 뜨거워지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폭염 때문에 난리잖아요. 맞아요. 계속 덥단 말이죠. 그러니까 덥다 보니까 뭐가 필요할까? 식히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풍수지리적으로 그 물구름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겁니다. 별다른 얘기잖아요. 비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가 그 게릴라성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가둬두는 시설이 없다면 다 빠져나가는 거죠.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죠? 화강암 구조라서 물이 지하수가 많이 고여 있는 구조로 갑니다. 그게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네. 폭포수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셨고 네. 이번에 잉어 그림입니다. 잉어 그림은 뭐 어디에 놔야 되고 어디 놓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있나요? 자, 잉어 그림은 지금 자식을 잘 되길 바라면 그 자식의 방에 놓는 것도 좋습니다. 뭐 자식 방에 걸어놓어도 좋고요. 이게 공부를 잘하고 또 총명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잉어 반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식 맞아요. 잘 되길 바라면 잉어 그림이 들어간 반지 끼는 거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자식을 만약에 잉태하지 못하신 분들도 잉어 그림 갖다 놓으면 좀 효과를 보긴 합니다. 그래서 요새 출산율이 많이 줄고 또 임신이 또 안 되실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잉어 그림을 갖다 놓으시면 좋습니다. 대신에 그 황금보다는 아니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얀색하고 그 비단잉어 그림 있죠? 그거 갖다 놓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비단잉어 그림을 걸어 놓으시면 또 임신에 또 도움이 되시고요. 다산의 상징이에요, 잉어가 또 그리고. 네, 그래서 다산과 잉여와 풍요를 또 그 상징하기 때문에 잉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흔할 것 같지만 굉장히 어떻게 신성시 여기는 또 그 물고기기도 해요. 잉어 많이 안 잡아먹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먹는데 잉어를 먹는 건 못 본 것 같은데요? 잉어는 많이 안 먹죠. 그래서 잉어를 신성시하긴 합니다. 그래서 용궁자손이라고 해서 그 파평윤씨들은 잉어를 또 안 잡기로 해요. 그래서 그 장군께서 그 전쟁 때 도망갈 때 잉어가 다리를 놔서 도망갔다 이런 전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잉어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하고 잉어는 그 많이 나옵니다. 뭐 부적에도 많이 나오고 뭐 중국 전설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전설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뭔가 다복한 신앙으로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잉어에 대한 그런 그 기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족들 화목하고 자식이 잘 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신다면은 집에 들이시는 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런 위치에는 사실 놓지 마라. 잉어가 죽는다. 잉어는 잉어 그림은 제가 말씀드린 침실에는요, 수탉 그림 빼고는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잉어 그림, 그러니까 만약에 임신 못한 집이라면은 잉어 놓으시는 거 좋습니다. 침실에? 네, 침실에 놓는 거 좋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잉어 그림이든 뭐든 거실에 놓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거실에 거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화장실에 놓는다, 뭐 화장실 바로 앞에 놓는다, 뭐 그런 거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 방에 노는 건 잉어 정도는 괜찮은데 나머지 그림들은 산만해서 공부에 집중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애들 방에는 액자를 걸으시지 않는 게 좋아요. 걔들 좋아하는 장난감 정도는 걸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100% 개인적으로 궁금한 겁니다. 네. 또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이제 건달이라고 하시는 분들. 몸에 잉어를 굉장히 많이 두르더라고요. 그게 무속적으로 어떤 의미도 있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풍요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권력이나, 그러니까 예전에 모든 그 한복을 보면은 잉어나 용이나 학이나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리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수명장수하면서 약간의 의미적으로 봤을 때 풍요를 상징하는 그림을 다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안 좋은 그림 중에 하나가 파도가 너무 많이 치는 그림. 파도가 좀 사납게 치는 그림, 검은 파도 같은 거 가끔 그림 멋있다고 그려놓는 분들 계신데 검은 파도 그림은 집에 놓으시면 안 돼요. 상어 막 있고. 네, 좀 약간 무서운 바다긴 한데 밤바다에 조용한 뭐 고요하긴 한데 파도가 좀 치는 그림은 좋지 않고요. 일출이 좋고요. 일몰은 웬만하면 그림 두지 마세요, 집에다가. 일몰 그림 놓으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오, 맞습니다. 네. 인물이 좀 이쁘잖아요. 이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진으로 가끔 보시는 걸로 하고 집에 걸어두시는 거 운이 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적인 걸 부여하려고 지금 액자를 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상승 기운을 놓으시는 게 좋고 이왕이면 긍정적이면서 평안을 유지하시는 것을 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잉어도 어떻게 평안하고 그 어떻게 보면 가족 가와만사성 의미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의 화목을 또 다지고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좀 골라서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폭포수 그리고 잉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추가적으로 좀 걸고 싶은데 괜히 좀 잘못 걸려서 걸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보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만산 갤러리로 오시면 될 것 예, 같고요. 네. 자, 네. 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잉어 얘기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운이 안 풀리시는 분들 유원지 많이 가시면 잉어 있습니다. 잉어를 관상 비단잉어 많이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안 풀리실 때 잉어에다 밥 주는 거 좋습니다. 그게 운이 풀립니다. 그게 잉어가 신화 속 인물 속으로도 많이 나오지만 그 용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 일이 안 풀리시거든 잉어 키우는 유원지 가셔가지고 잉어 밥 사서 조금 풀어 먹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또 좋은 이 운이 막혔을 때 비방법까지 알려주셨으니까 네네. 한번 잉어 또 시원한데 유원지 같은 데 갔다 오시면은 네네. 앞으로 하반기 보내시는데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세명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